안녕하십니까. 일반 물리학 연습 문제 풀이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16장 파동 1회에 관한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파동에 대해서는 16장에서 줄을 지나는 횡파를 이제 대상으로 일반적인 파동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장에서는 파동 두 번째 파트에서 음파를 이제 주로 주제를 삼아서 2차원, 3차원으로 퍼져나가는 일반적인 파동 현상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죠. 자, 16장에서는 이제 주로 1차원, 줄을 지나는, 현해를 지나는 파동에 관한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2번입니다. 2절에 파동의 속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2번입니다. 여기 16장에도 이 문제 순서가 이 섹션 순서대로 이렇게 가지런하게 정렬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4절이 먼저 나올 수도 있고 좀 감안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앞에 내용들은 여러분이 다 공부를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 순서대로 내용 공부하고 문제 풀고 그게 잘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내용을 한번 다 이론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는 문제대로 풀어보도록 해야 됩니다. 자, 2절 바이올린에서 가장 무거운 줄과 가장 가벼운 줄의 선밀도가 각각 3.2와 0.16g/m이다. 줄이 같은 종류의 물질이면 가벼운 줄과 무거운 줄의 지름 비율은 얼마인가? 그렇게 돼 있죠. 가장 무거운 줄, 가장 가벼운 줄의 선밀도. 자, 요거는 이제 바이올린의 줄이 여러 개인데 현악기. 근데 이제 가장 무겁고 가장 가벼운 두 줄을 비교하는 건데 같은 바이올린이니까 길이가 똑같죠, 그죠? 그래서 현의 길이 양 끝에 길이가 같다는 조건이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밀도가 각각 뮤1, 뮤2일 때. 일단 선밀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선밀도는 길이당 질량이죠. 길이당 질량. 밀도는 이제 부피당 원래 이제 일반적인 밀도를 정의하면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 되는데 지금 이제 선밀도라고 하면은 길이당 질량이 됩니다. 그래서 길이로 질량을 길이로 나눠준 것이 되겠죠. 그럴 때 이제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부피 밀도, 그러니까 부피란 말 안 쓰면 그냥 밀도 그러면 부피 밀도인데 선밀도랑 구분해서 부피 밀도라고 표현을 하면은 질량이 요 관계식에 의해서 질량이 밀도 곱하기 부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선밀도하고 밀도의 관계, 부피 밀도의 관계를 길이분의 V, 그러니까 단면적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지금 지름의 비율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줄의 단면, 그러니까 원통이라고 보면 줄의 부피가 단면적 곱하기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파이 r 제곱에 L, 그래서 이게 반지름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 관계로부터 요 부피에 관한 식을 요 V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선밀도를 이와 같은 형태로 정리할 수가 있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만 가지고 바꿔서 쓰면은 밀도에다가 단면적을 곱한 것이 선밀도가 된다 하는 겁니다. 이 개념은 종종 묻는 주제가 돼요. 그래서 알아두면 유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밀도하고 부피 밀도의 관계. 물론 외울 건 아니고 정의식을 잘 생각을 해서 관계를 유도해낼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파이 r 제곱의 단면적, 그러니까 뮤는 로 곱하기 파이 r 제곱,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가 되겠죠. 근데 뭐 이 문제는 실제 파동에 관한 얘기는 없네요. 그냥 선밀도가 주어지고 길이가 똑같고 그랬을 때 같은 재질이다 그러면은 밀도가 똑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굵기에 따른 무거운 줄, 가벼운 줄, 그거니까 지름의 비를 구해라. 그럼 반지름의 비다. 그럴 때 선밀도의 비 하고 관계가 요 관계에서 루트로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선밀도의 비를 가지고 지름의 비를 구할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뭐 파동하고 관련된 직접적인 관련된 내용은 없습니다. 선밀도와 부피 밀도의 관계를 잘 이해하면 되는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갑자기 7절 정지파와 공명으로 넘어갔어요. 자, 3번 길이가 7.50m이고 질량이 0.120kg인 양끝이 고정된 줄에 96.0N의 장력이 작용하여 진동한다. 그렇게 돼 있고요. A번 줄에 생기는 파동의 속력을 구하여라. B번 가능한 정지파의 가장 긴 파장은 얼마인가? C번 그 파동의 진동수를 구하여라. 요 파동 부분은 사실 여러분들이 유도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어요. 그냥 파동에 관해서 파동 함수, 밧줄의 변이
그러니까 파동이 뭐냐? 매질의 진동을 통해서 에너지가 전달되는 현상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매질을 보면 진동하는 게 보이는데 한 점을 보면 진동하는데 전체를 보면은 어떤 그 위치에 따른 규칙적인 패턴이 보이죠. 밧줄의 모양이 흔들리는 게 보이잖아요. 예, 이런 게 파동이다 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이런 밧줄의 변이 각 위치에서 밧줄의 변이 이런 변이를 수식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이제 파동함수가 되는데 그 파동함수를 유도하는 것이 상당히 까다로워요. 일반 물리 범위를 벗어나요. 그러니까 어차피 파동에 대해서는 시작부터 공식을 암기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파동에 대한 속력, 그 다음에 지금처럼 정지파 같은 경우는 정지파는 이제 그림 그려가면서 확인하면 되죠. 그래서 거의 이제 16장, 17장 내용은 공식이 암기되어 있지 않으면 손을 못 대는 그런 유형이 될 겁니다. 그리고 공식을 유도하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돼요. 대부분의 공식은 그냥 암기를 통해서 시작을 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A번은 뭐였어요? A번은 줄에 생기는 파동의 속력을 구하여라. 그죠? 자, 근데 파동의 속력인데 파동의 속력은 매질이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파동의 속력하고 관계되는 것이 V 이퀄 F 람다는 식을 알고 있잖아요. 예, 요건 이제 파동의 진동수, 파장, 속력의 관계인데 그러면은 파동에서 진동수하고 이 파장을 조절하면 파동의 속력을 바꿀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많이들 오해를 해요. 그러니까 밧줄이 있는데 밧줄을 빨리 흔들고 F 그죠? 예, 얘를 빨리 흔들고 그 다음에 파장을 뭐 밀듯이 흔드냐 당기듯이 흔드냐 해서 파장을 앞으로 보내냐 당기느냐 해서 파장을 길게 하고 짧게 하고 그렇게 해서 속력을 조절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는 크게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관계식은 V 이퀄 F 람다는 파동의 속도하고 파장하고 진동수의 관계일 뿐이고 실제로 이 파동의 속력을 결정해주는 물리량은 매질이에요. 매질의 성질에 의해서 파동의 속력이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밧줄이 있다. 밧줄을 내가 흔드는데 동일한 밧줄을 옆에 친구가 같이 흔들고 있다. 그러면 내가 흔드는 파동하고 친구가 흔드는 파동이 동일한 조건의 밧줄을 통과한다 그러면 속력은 똑같은 거예요. 매질이 같으면 파동의 속력이 똑같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은 이제 속력을 구하는 식이 아니고 관계식일 뿐이고 그러면 이제 내가 결정하는 게 뭐냐? 내가 결정하는 건 파원에 의해서 결정하는 게 진동수예요. 내가 이 밧줄을 얼마나 빨리 흔들 거냐 하는 것을 진동수를 결정하는 거고 매질하고 내가 흔드는 진동수에 의해서 결국 결정이 되는 것이 요 파장이 결정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A번에 줄을 지나는 줄에 생기는 파동의 속력을 구하여라 하는 것은 요 식을 써도 되는데 원칙적으로는 매질에 의한 것이 이런 형태다 하는 거죠. 이럴 때 이제 매질에 의해서 파동의 속력이 결정이 되니까 어떤 매질에 어떤 형태의 매질, 그러니까 매질의 그 상태, 고체냐, 밧줄이냐, 유체냐, 뭐 기체냐 그런 성질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수학적인 얘기지만은 밧줄과 같이 방향성이 있는 한쪽 방향으로만 가느냐 아니면 사방으로 퍼져나가느냐 하는 것 방향성에 사실 큰 문제는 없네요. 그냥 매질의 상태에서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밧줄을 흔들어서 파동을 만들었기 때문에 밧줄의 선밀도하고 밧줄을 잡아당겨주는 장력에 의해서 파동의 속력이 결정이 된다. 그 관계식은 요거다 하는 거죠. 쟤를 어떻게 유도할 거냐? 저거 유도하려면 뉴턴 방정식을 밧줄에 이게 흔들리는 밧줄의 모양에다 대고 뉴턴 방정식을 적용해서 계산을 좀 해주면 되거든요. 할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일반 물리에서는 조금 그런 계산까지 요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어요. 암기하고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관적인 결과를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줄을 팽팽하게 당길수록 파동이 빨리 가요. 장력이 클수록 파동이 빨리 간다. 그 다음에 매질이 무거우면 밧줄이 굵은 밧줄을 쓴다. 그럼 파동이 느리게 가요. 그러니까 무거운 애들을 진동시키는 시간이 걸리겠죠. 힘들겠죠. 그래서 무거울수록 느리게 가고 팽팽히 당길수록 빠르게 간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요게 뮤가 이제 선밀도예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길이하고 질량이 주어졌죠. 그 다음에 당겨주는 장력이 주어졌죠. 그러니까 뮤는 길이분의 질량, L분의 M 해가지고 주어진 값으로 다 바꿔주고 대입해주면은 이와 같이 파동의 속력을 구할 수 있는 것이 되고요. 자, B번 가능한 정지파의 가장 긴 파장은 얼마인가? 그렇게 되어 있죠. 정지파에 대해서는 이제 조건에 따라서 정지파의 그림이 달라지는데 요거는 그림 그리면 돼요.
조건이 뭐냐면 양 끝이 고정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고정하고 여기를 고정하고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다가 파동을 일으키는데 파동의 본질성은 전파돼 나가는 거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가둬두면은 이 양 끝에서 반사가 일어나면서 요 안에만 파동이 남게 되는데 그때 요 안에 파동의 형태로 남아 있으려면 딱 조건이 있죠. 정지파의 형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양 끝이 진동하지 않는 점, 마디죠. 마디 하면은 진동하지 않는 점,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마디이면서 여기에 파동의 형태로 존재할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긴 것은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죠? 마디 이렇게. 그래서 배가 하나인 것. 이게 가장 긴 파장의 기본 진동이 되는 거고 뭐 그 외에 문제에서는 기본 진동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가장 긴 파장. 그 외의 경우는 뭐 같은 길이에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되죠. 이건 뭐 이론 시간에 많이 했고 고등학교 때도 쉽게 이해를 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려보면 돼요. 그래서 기본 진동 이 조건을 생각을 하면은 마디하고 마디가 이 구성 파동의 그 반파장이죠. 거리가. 그러니까 2분의 람다가 하나 들어가 있을 때가 전체 길이 L과 같은 경우가 제일 긴 파장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2분의 람다가 L이고 람다는 2L이 되니까 계산하면은 1.50m가 된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C번 이 파동의 진동수를 구하여라. 예, 속력 A번 구했죠. 그 다음에 B번 파장 구했죠. 그럼 진동수는 V 이퀄 F 람다 관계식에서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난이도는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을 잘 기억하고 있으면 쉬운 문제고 요 공식 까먹으면은 못 풀어요. 유도하기 어려우니까 잘 기억합시다.